시간대가 이제 끝나가니까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소비자 행동론을 수업을 들은 것이 여러분의 이 마케팅에 관련된 혹은 뭐 전공과 관련돼 갖고 좀 어떻게 활용할지 감이 좀 이렇게 오세요? 없다 그러면은 한 학기 수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어떠세요? 좀 감이 오세요? 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행동론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케팅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스스로 소비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케팅과 관련된 어떠한 그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데 이제 기여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인을 이해하듯이 이제 소비자 상대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그 소비자 행동론에 있는 그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됐든지 어느 분야가 됐든지 소비자 행동론의 이제 포인트는 상대방, 소비자. 물론 그 모든 내용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이제 비추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적인 부분을 하는데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발표할 내용에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 갖고 노력이 필요해요. 뭐 그게 이제 조사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식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을 거쳐 갖고 그 시장을 이해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이나 열정적인 부분에서 이 소비자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서는 좀 지속적인 그 이제 에너지를 쏟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가 있다라 그러면은 또 관심 방법이 있다라 그러면은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뭐 다음 주 이제 뭐 보겠지만은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주 정도 더 이렇게 좀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뭐 기말고사가 다 이렇게 몰려 있긴 하지만은 나만의 방법, 나만의 관점, 나만의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작은 범위지만은 과제를 시작하고 또 프로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떠한 뭐 취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발전돼 나가는데 좀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만의 관점과 포인트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전략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죠. 마케팅 전략은 제품의 특성 혹은 뭐 경영적인 차원에서 뭐 원가 절감, 그 다음에 뭐 제품의 다양화.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은요, 그 마케팅의 전략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주로 마케팅의 어떠한 포인트를 제품 중심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좀 마케팅의 일반적인 그 시작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작점을 제품, 생산 쪽이 아니라 소비자 쪽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마케팅의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뭐 역지사지, 소비자에 의한 결정, 그 다음에 실증적인 문제로서 마케팅을 봐야 됩니다. 실증적인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방법론적으로나 결과론적으로 무언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에 대한 추정,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변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통해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원리, 원칙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경영 마케팅 쪽인 부분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외가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현실적인, 실증적인 이제 문제로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료,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해,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구축하느냐, 또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마케팅의 이제 적용 능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케팅의 컨셉을 누구와 이제 맞추느냐 해서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에다가 맞춥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제품이건 마케팅이건 소비자들과의 특성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러한 이제 중개 요소로서요. 자, 소비자와 제품의 중개 요소. 자, 우리가 소비자와 스포츠가 있겠죠. 소비자와 스포츠와의 중개 요소, 어떤 컨셉을 맞추느냐. 그다음에 그들이 요구하는 거,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비자와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스포츠 같은 경우에 소비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가 있고 직접 컨셉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든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다든가 혹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자, 그 제품의 컨셉이 누구에게 맞춰질 것인가, 주요 타겟이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타겟을 정했다 그러면 그 타겟과 매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마케팅의 기본적인 조정 요소들, 마케팅 믹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진 것과 동떨어진 소비자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마케팅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가격대, 그들이 원하는 제품 포장, 그들이 원하는 제품 장소, 그들이 원하는 제품의 컨셉, 그들이 원하는 광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 그들이 원하는 이 지속적인 관계 형성,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그 마케팅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좀 확장되죠. 그래서 뭐 제품, 가격, 뭐 장소 이런 정도에서의 그 마케팅 믹스뿐만 아니라 과연 지속적인 관여를 어떻게 맺어갈 것이냐, 지속적인 충성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속적인 이 이미지, 브랜드, 그다음에 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상황적인 관계 형성, 사회관계, 경영관계, 소비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게 좀 넓은 차원에서 보면은 마케팅 관리입니다. 마케팅 관리. 그래서 이러한 관리의 차원은 조금 더 확장되면 어떻게 보면은 경영 관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 자, 소비자가 왕인가요? 기업이 왕인가요? 소비자. 자, 어떤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기업을 주도하고 먹여 살릴 수가 있는 존재 이유가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관리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 관리가 아니라 자기 관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맺어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유도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와의 일치도, 일치성, 마케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로 가기 위해서는 방법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를 맞춰가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 행동 그리고 마케팅 관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마케팅 관리를 이제 실시하느냐,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을 이제 해보셨겠지만요. 자, 이론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한 6주인가 7주 차에 얘기했지만 시장조사, 정보 수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됩니다. 물론 아주 직관적이고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도 필요합니다. 요소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바탕, 그러한 마케팅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바탕은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땠는가 시계열적인 방법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현재의 동향, 현재의 생각, 그다음에 현재의 어떠한 여러 가지의 사인들을 봄으로써 우리가 다른 그 향후의 마케팅 어떤 관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 조사의 대상은 소비자에 대한 조사, 소비자에 대한 이해, 그들의 생각, 과정, 학습, 태도, 지각 과정, 구매 의사 결정 과정, 그다음에 뭐 문화,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 분석, 예측 그리고 어느 정도의 통제 요소를 뽑아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조사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자, 조사를 하는 부분들은 뭐 크게 나눠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게끔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매가 이어졌다 그러면은 고객을 유지하는 방법, 포인트에 따라서 조금 시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잠재 고객 내지는 뭐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우리 시장군으로 끌어들이고 관심을 갖게 하고 주의를 갖게 하고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구매를 하기 위한 그 결정 전에까지의 과정과 구매를 유도하는 과정.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같은 제품이지만은 다른 전략을 쓸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군을 놓고 한 가지 전략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지역별 뭐 통합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세분해서 갈 수도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전략 요소들이 있지만 이 구매를 놓고 봤을 때 구매 시점과 전, 후에 대한 이들의 조사 내용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그 적용을 실시하는 방법, 뭐 하나의 뭐 예로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은요. 마케팅을 이제 실시하고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뭐 한 가지 예로서 소비자들에 대한 세분이 있겠죠. 마케팅 전략에서의 뭐 시장 세분화로 이제 볼 수도 있고, 자, 과연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제품에서 우리가 스포츠를 하는데 자, 여러분이 스포츠를 팔려고 그럽니다. 자, 스포츠를 팔려고 그러는데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통합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느 쪽에 대한 요소로 여러분 그 접근을 할까요? 뭐 예를 들면은 스포츠가 이제 뭐 겨울이죠. 자, 겨울인데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자, 스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형태와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스키장 하나지만은요. 자, 스키장은 시설은 하나고 제품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소비자를 끌어들일 때 매니아층과 그 다음에 초기에 참가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즌권을 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단체권으로 뭐 한꺼번에 오는 사람들. 자, 하나의 제품이지만은 제품의 최대한의 판매 확장을 위해서는 시장을 그 안에서 또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를 타는 사람들, 자, 보드를 타는 사람 중에서도 알파인을 타는 사람들, 프리를 타는 사람들, 뭐 스키를 타는 사람 중에서도 딱 하루에 한 번 새벽 원스키를 타는 사람, 내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사람들. 자,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자, 현장에서 초보가 가장 상급자 코스, 뭐 레드 코스 같은 데로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막을 것이냐,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소비자의 어떠한 세분 특성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판다라고 해도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때는 세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마케팅의 어떠한 그 한계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브랜드 구축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이 마케팅을 하는데 좋은 마케팅이나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요,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갖고의 여러 가지 충돌점이 납니다. 즉 우리가 이런 대상으로 이러한 마케팅, 이러한 마케팅, 이러한 마케팅을 쓰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컨셉, 하나의 어떤 제한된 자원, 제한된 시간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줘야 돼요. 과연 우리 스키장을 홍보를 하는데 무엇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브랜드 구축 차원에서는 소비자들을 또 어느 정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분과 통합의 포인트, 자, 얼마만큼 세분화할 것이냐, 얼마만큼 통합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조사되는 객관적인 자원과 함께 우리가 어떠한 관리 체계, 어떠한 브랜드 구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의 요소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고 소비자를 이해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실천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 구축에 대한 그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 경영 활동과 이제 관련해 갖고 브랜드를 구축을 합니다. 여러분, 브랜드라고 하는 개념은 브랜드가 뭐죠, 여러분? 브랜드 하면은 기본적으로
상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닌가요? 자,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브랜드 자산으로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켈러라는 이 브랜드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죠. 켈러랑 에이커가 좀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법 중에 주요 요소로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여러 명의 시장에게 얼마만큼 알리는가에 대한 부분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자산 인지도, 자, 인지도 알려지는 거죠. 지각된 품질, 실제 품질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이용해본 지각된 품질, 그다음에 연상 이미지, 충성도, 그다음에 독립 브랜드의 가치. 자, 브랜드는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냐면은 소비자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독립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브랜드는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스키장은 하나인데 이 스키장이 미는 것은 여러 가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미는 것보다는 어떠한 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를 이제 구축을 할 때는 특히 동종 업계에서는 차별성을 줘야 돼요. 자, 사람들이 기억하는 데 있어 갖고의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것은 하나의 최초의 이 회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에 최초 회상이 되는 브랜드가 가장 브랜드 파워가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파워를 이제 구축하고 이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방법으로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형성을 해줘야 돼요. 소비자들에 의해서 브랜드가 구축이 된다라 그러면은 자, 소비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나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다음에 차별성은 무엇인가? 자, 이러한 쪽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저 사람에게 이 소비자에게 나라는 제품, 나라는 브랜드를 구축시키는 데 있어 갖고의 범위를 설정해 줘요.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브랜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상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의 브랜드 전략, 즉 그 브랜드 전략 범위 안에서 마케팅 전략이 수립이 되겠죠. 그래서 시작점은 소비자로부터 하지만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비어있는 공간, 자,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공간을 내가 활용할 것이냐, 혹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이미지를 내 것으로 전향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와전을 시켜갖고 후발주자로서 선발주자를 극복할 것이냐, 혹은 새로운 시장을 이제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이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것은요, 하나의 이미지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이 주입을 시킨다든가 이해를 시킨다든가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지 전략이 주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친근해질 수 있고 쉽게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브랜드 자산의 배경으로 본다라 그러면은 그 방법은 중요한 부분은 제품을 잘 만드는 거예요. 제품을 잘 만드는 거지만 마케팅 차원에서는 제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소보다 광고를 통해서 혹은 마케팅을 통해서 이러한 브랜드를 구축,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마케팅의 목표겠죠. 자, 그래서 브랜드를 이제 전략하는 방법들, 이제 구축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전략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죠. 자, 브랜드의 특성. 자,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케팅 캠페인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컨셉이라는 걸 정하죠. 자, 마케팅 안에서도 컨셉이라는 걸 정하고 그 컨셉은 새로운 컨셉이면 안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깨면은 안 돼요. 그래서 건강 이미지 내지는 가족 이미지, 이러한 어떠한 특정한 이미지를 구축한다라 그러면은
거기서 오게 되는 것은 뭐 전반적인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뭐 휴머니티라고 하는 부분에 브랜드의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브랜드 특성 안에서 그것을 자극하고 시대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그 브랜드를 설명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마케팅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이제 큰 차원에서 브랜드의 어떤 특성, 속성을 이제 결정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브랜드가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 입장에서의 어떠한 그 위치화를 선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접근을 할 것인가는 전략적인 어떤 선택의 요소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구조화한다는 것은 자, 제품과 그다음에 특성과 내용,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모델, 그다음에 뭐 후원 활동, 뭐 스폰서 활동, 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 자 광고에 투자하는 부분, 그다음에 스폰서십에 투자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제 뭐 현장 마케팅에 투자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부분, 그다음에 광고 모델에 투자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의 이 마케팅 믹스들을 하나의 컨셉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색깔을 통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모델을 통일한다든가, 내지는 어떤 활동 컨셉을 통일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 특성 안에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 중심으로 간다. 우리는 광고보다는 구전으로 간다. 우리는 구전 이런 것도 활용을 하되 제품의 속성으로 간다. 뭐 이렇게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을 기준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러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예를 들면은 상당한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 뭐 금융회사 같은 경우도 이러한 특성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스누피를 그 명함에다가 찍고 다니는 보험회사 있죠. 그렇죠? 자, 특정한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모델, 캐릭터, 이름, 색깔 뭐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갖고 필요한 부분들을 꼭 모델이나 광고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머천다이징이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캐릭터 사업, 뭐 지적 자산을 활용한 상품이 이제 부족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브랜드에서 상표 중심 전략이 조금 약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MLB 모자는 쓰고 다녀도 국내 스포츠 구단이나 협회 모자는 잘 안 쓰고 다니죠. 브랜드 파워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의 판매 방식이 되기도 하지만은 브랜드 구축의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손해를 보고 다소 수지가 안 맞는 사업 분야라 그래도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갖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쏟아냅니다. 예를 들면 스폰서십 같은 경우죠. 스폰서십을 함으로써 거기서 미디어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수지를 맞추기는 좀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자, 기업 입장에서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스폰서십 활동을 한다, 문화 후원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장학, 뭐 이러한 사회 활동을 한다, 교육 활동을 한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기업, 이 제품, 이 회사, 이 계열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단계로서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방법에서 여기서는 이제 세분화가 가능해요. 대상에 따라서, 소비자에 따라서 원하는 방법, 원하는 컨셉, 원하는 계층, 원하는 소비자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서에서 접근하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큰 차원에서 보면은요,
기업 차원에서 보면은 기업 전체를 운영하는 이미지 전략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제품군별로 마케팅 활동이 나눠지죠. 물론 컨셉은 뭐 거기입니다. 비슷합니다. 그 제품군 안에서 큰 기업 활동, 큰 기업 브랜드, 기업 이미지에서 제품군별로 가고요. 그 제품군 안에서 하나의 타겟을 정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세분화 전략을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또 현장성이죠. 얼마만큼 현실에 맞나, 그 다음에 얼마만큼 어필할 수 있나, 상황이 맞나.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전략 구축으로서 뭐 얘기 드렸던 부분은 통합 전략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 마케팅 적용도 얘기를 이제 언급을 좀 했었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브랜드 전략 구축에서 연상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법은 광고, 홍보, 모델, 뭐 여러 가지의 뭐 이벤트, 그다음에 스폰서십 이러한 부분도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모델 이미지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인지도, 발전성, 고급성, 전문성, 친근성, 신뢰성, 차별성, 혁신성 등을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는데 더 많습니다. 한 뭐 20개 넘게 보는 기준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이제 구축하는 방법과 마케팅의 방법이, 광고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자,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제품이다. 그러면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합니다. 근데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있는데 차별성을 둬야 된다. 그럼 차별화된 전략을 써야 되면 차별화된 모델을 써야 되고요. 혹은 닥터, 의사 내지는 뭐 전문가, 선수와 같은 전문 이미지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극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강조할 것과 보완해야 될 것 등도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우리 기업, 우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브랜드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친근함, 신뢰도, 전문성. 자, 우리 피트니스 센터의 특성. 다른 피트니스 센터하고는 뭔가 달라야 돼요. 자, 뭔가 달라야 됩니다. 어떠한 특성으로 갈 것이냐. 자, 혁신. 다른 피트니스 센터하고는 다른 혁신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좋겠죠. 자,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 중에서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갖고 전략적으로 무엇인가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인지되는 이미지 요소에서 봤을 때 무엇을 브랜드 구축, 물론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강조해야 될 것, 보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구조를 하는 거죠. 고급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친근한 익숙함으로 갈 것이냐, 혹은 프로그램의 전문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 없는 차별성으로 갈 것이냐. 마케팅 컨셉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지를 통한 브랜드 전략 구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브랜드의 확장 전략, 자, 상이한 제품에 대해서 동일 상표명을 사용한다. 뭐 예를 들면은 모델이 완전히 바뀐 제품에 대해서 기존의 이름을 씁니다. 뭐 자동차 같은 데서 그렇게 많이 하죠.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고 전혀 다른 자동차인데 하나의 이 이름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의 뭐 패밀리룩, 뭐 엠블럼 이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자체를 유지함으로써 초기 마케팅 비용, 출시 비용을 감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출시 비용 절감, 뭐 소비자 고정관념의 효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일관성과 상호 보완성. 자,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갖고 중요하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브랜드 구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구축을 할 때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보완해가고 변형해가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 발전 가능한 또한 모습의 형태를 구축하는 것.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브랜드 자산을 하기 위해서 원천 보호, 유지, 뭐 자산의 강화 이러한 요소들도 우리가 이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계속 갱신을 해나갑니다. 브랜드 요소를 하나의 어떠한 그 컨셉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혹은 브랜드가 제품이 그대로다. 그래도 예전과 지금의 제품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혁신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또 재활성화, 변화를 시켜갖고 가는 거죠. 감기 조심하세요. 뭐 하나의 오래된 부분들을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를 예전의 브랜드를 다시 회상을 시키고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구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방법적으로 광고를 이용한 이미지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방향성은 무엇을 이제 중심에 두냐면 브랜드와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물론 이거는 마케팅 컨셉하고 이제 같이 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리드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광고 형태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의 형태, 비교 형태인가, 정보 형태인가, 뭐 결론을 생략한 것인가, 뭐 이러한 어떠한 이 요소들로서 메시지 구성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공할지는 정해져 있지만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제 제공할까,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을 하는가. 그 다음에 어필 방법은 감성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성적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정보 중심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감성적인 접근을 할 것이냐. 이러한 어떠한 이 광고 소구의 방법을 나누죠. 그래서 각각에 이제 포함되는 여러 가지의 그 광고 어떠한 컨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광고와 그다음에 비이성적인, 감성적인 광고로 가는데 보통 이러한 부분들은 선택을 할 때 기본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소비자의 행동 과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인식, 관심, 대안의 평가, 결정, 그다음에 확신, 소비로 이어지는 이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의 단계를 놓고 봤을 때 어필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주 관심을 끌고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 아주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고 광고, 뭐 그다음에 우리 뭐 소리를 이용한다든가, 띵띵띵, 뭐 이러한 어떠한 그 요소들, 그다음에 뭐 색깔,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갖고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이 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비이성적인 부분들을 자극을 해줍니다. 뭐 비이성적인 부분, 사랑, 가족, 뭐 이성, 친구, 우정, 노력, 혁신, 뭐 이러한 이미지들을 구축하는 것은 감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유효하죠.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으로 이 마케팅 컨셉을 잡고 광고를 이제 실시를 하죠. 그것과 함께 평가 단계에서는 감성만으로 평가하진 않죠. 이성적이고 경제적인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어느 정도의 지각과 관심을 갖게끔 했다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거기서 갖고 있는 대안의 기준들을 또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혹은 경쟁 상대와의 비교 등을 같이 실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것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는 제품, 내가 이제 홍보하는 제품을 샀을 때 소비자에게 당신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들, 이러한 부분들을 가치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결정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결국에는 결론은 무엇이다? 나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오래된 건데 결론은 버킹검 뭐 이런 선전이 있었죠. 결국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무조건 내 것만 써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 수가 있게끔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초기에 잡는 이제 과정 프로세스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새로운 신규 고객을 계속 들어오게 하고 이 고객들이 이탈되는 것을 또 방지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별로 또 마케팅을 실시를 하고 자 이게 하나의 제품 주기하고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지속적인 제품일 경우도 있고 영속적인 기업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기를 조금 길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를 구축하고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신규 고객에 대한 그다음에 뭐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타겟에 대한 그다음에 이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 방법들에 대한 체계를 분리를 하되 통합적인 이제 접근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에 대한 활용, 어떻게 보면 실천 방법, 브랜드 구축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 적용 방법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기본적인 이제 컨셉 방향에서 마케팅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화된 부분을 보면은 사실 뭐 제가 이 스포츠와 관련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사례를 구축을 해서 뽑아야 되는데 뭐 이게 적절한 예들을 이렇게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약간의 노력 부족으로 예시는 책에서 그냥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뭐 교재가 이제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입 사례 뭐 예를 들면은 지각을 어떻게 시키는가, 그다음에 뭐 기억을 유도하는 전략, 태도를 변화시키는 전략, 유머 전략이겠죠. 그다음에 관여도, 내 차라면 차값이 얼마인데 관여도를 어떻게 형성을 시키는가. 그다음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온라인에 대한 마케팅 방법들, 학습, 사이코그래픽스, 문화, 증거 집단, 상황과 트렌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로써 이 수업 진도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